네, 안녕하세요. 조멸입니다. 오늘 원가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게을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게을렀어요. 근데 물론 뭐 그 사이에 일도 많이 했고, 근데 하나는 놓지 않았어요. 그거는 바로 다독. 독서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좀 화이트보드를 준비했어요. 좀 써가면서 하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냥 대본 이렇게 짜여진 대본대로 이제 쭉 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은 저랑 좀 어울리지 않고 좀 제가 진중하게, 진지하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화이트보드를 구매를 해서 여기서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당근으로요. 네. 오늘은 원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요거트를 판매하고 싶은데 시장조사 다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원가를 알아야지 얼마가 남는지 팔 수 있는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은 원가 구조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도 있게 좀 수박을 겉만 핥아보는 식으로, 좀 말이 웃기죠? 원가는 좀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재료 원가에는 우유와 유산균이 있을 거고요. 원재료죠. 시설 원가라고 저희 물세, 뭐 임대료, 다달이 나가는 또 이제 인관리가 있을 수 있고요. 소모품. 원래는 요거트 발효기의 수명 뭐 그런 것도 다 원가로 소모품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테이크아웃 정도로 했어요. 스푼, 그리고 뭐 홀더, 뭐 이렇게 케이스, 뭐 스티커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제 밑줄을 쳤는데 다른 것들까지 하면은 못 팔아요. 그러니까 못 판다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여기까지 가는데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거를 이제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에 팔 수 있을지 가격을 책정할 때는 되게 다 중요한 척도가 되겠는데, 좀 간단하게 말해서 처음에 이것만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우유랑 유산균, 그러니까 즉 재료 원가. 커피도 마찬가지고 요거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이제 음식 하시는 분들은 재료 원가에 대해서 좀 주의도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우유 1리터가 있어요. 우유 1리터 2,500원 정도 한다고 쳐요. 물론 계약을 하고 영업소에서 우유를 받으면 개당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그리고 4리터 기준 잡은 거는 제가 사용했던 발효기의 기준이에요. 발효기 기준. 이게 칠판이 흔들리네요. 네. 자세가 좀 웃긴 것 같은데 발효기는 4리터가 들어갔거든요. 물론 더 들어가긴 하는데 기준 통을 잡을 때 밭대라고 하죠. 밭대. 그럼 밭대에 4개가 들어오면 10,000원이 들어요. 4리터를 만드는데. 그죠? 4리터는 10,000원이니까. 유산균 1g은 보통 4리터에 4g이 들어갔어요. 근데 1g으로 해보면은 계산이 제가 대충 저는 3,200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리터에 4g이 들어갔는데 3,200원의 유산균이 들어갔어요. 그럼 같이 계산해보면은 우유 4리터를 만드는데 13,200원이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4리터에서 유청 제거를 분리하고 남는 그람수가 한 1,500g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원가는 13,200원이 돼요. 대략 그람수로 따져고 나누기 1,500 해보면은 뭐 그람당 얼마가 나오겠죠. 나온 그 그람수로 뭐 150g 이렇게 뭐 파실 때 요거트 하나 90g이라고 하면은 이 그람당 원가를 뭐 곱해줘서 순수한 요거트 원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얼마를 붙여서 팔 것인가? 얼마를 붙여서 팔 것인가? 정말 중요하죠. 요거트 150g 나오는데 3,000원이 나왔어요. 원가만요. 이 원가만. 그럼 우리 얼마에 팔아야 돼요? 3,500원에 파십니까? 4,000원에 팔아요? 이런 원가를 보실 때는 하나의 재료 원가가 3,000원이라고 했어요. 재료 원가죠. 근데 이때는 첫 번째 주변 시세를 봐야 돼요. 주변 시세라고 하면 좀 웃기죠. 주변에 판매하고 있는 요거트의 금액, 온라인. 네, 아주 좋죠.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다른 매장들이 얼마 정도에 팔고 있는지 보편적으로 150g당 이게 플레인 기본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이게 뭐 5,000원이다, 4,500원이다, 5,200원이다, 3,800원이다.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지역 근방에 있는 요거트 매장들의 가격이 평균치의 가격,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먹을 수 있겠다는 정도의 가격이 있어요. 플레인 기본 가격 얼마 또 나오겠죠. 4,800원, 4,200원, 3,500원. 그리고 나서 이것들에 대한 평균치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두 번째,
내가 나온 이 원가들을 이거 짜세 좋은데요. 이 원가들에 대해서 평균 내가 낼 수 있는 재료 원가가 3,000원이면은 얼마에 팔아야 되지? 라는 나만의 원가율이 있을 거예요. 마진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진이라고 합시다. 마진. 그럼 이것들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시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땅의 시세, 상권의 시세 다 다르죠. 뭐 강남 같은 경우는 5,000원일 수도 있고요. 뭐 좀 다른 외곽 있는 3,500원일 수도 있어요. 플레인. 그리고 오프라인 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동네에 만약 요거트 가게가 없다. 그럼 카페 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카페에 조금 이제 그런 요거트 스무디나 이런 판들도 있어요. 대략적인 시세들이 있어요. 가격들에 대한 것들이. 네. 그리고 내가 얼마에 팔 것인가. 뭐 4,800원이다. 그럼 이게 몇 프로 정도의 마진을 계산한 걸까요? 네. 이런 마진을 계산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하루에 몇 잔을 팔 수 있을지, 몇 잔이 판매가 가능할지 그것들에 대해서 역계산을 해보는 거죠. 다시 잠깐 돌아와서 발효기로 4리터를 냈을 때 1,500g 생산이 됐어요. 그럼 150g이라고 치면은 10개 정도 나가는 가격이죠. 10개. 내가 하루에 50개를 팔고 싶다. 그러면은 20리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20리터를 만들려면 발효기가 20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발효기를 생산을 해야겠죠. 그럼 나는 더 이상을 팔기 위해서는 발효기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원가를 보고 계산해보면서 발효기가 어떤 발효기를 쓸 것인지,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 발효기를 선택할 것인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좀 많은 분들이 앞에 계신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조금 창피한 것도 있고요. 네, 사실 뻥이에요. 저 혼자 있고요. 그 원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루에 50개를 팔겠다. 요거트를 50개 팔겠다. 그러면은 이 마진율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50개를 팔았는데 역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기, 수학처럼. 뭐 하나당 뭐 2,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곱하기 하면은 뭐 10만 원이 되잖아요. 1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10만 원씩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죠? 목표 수량을 잡아서 판매가 실제 됐던 판매량에서 마진율을 구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다시 이제 이거 말고 돌아가서 재료 원가 정도에다가 온라인 오프라인의 시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좀 임대료 관리비가 좀 싸다, 저렴하다 그러면 조금 더 낮춰도 되고요. 또 방법은 또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플레인 요거트를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2,500원, 2,800원 예를 들면, 그다음에 그걸 미끼 상품이라고 해요. 미끼. 메뉴에다 썼는데 미끼를 걸고 그 다음에 주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 블로그엔 다 내용이 있어요. 미끼는 아시다시피 아메리카노 900원, 1,000원 하는 뭐 어디든 막 상가 많잖아요. 근데 라떼가 보면 라떼는 막 3,800원, 4,500원이래요. 그런 건 이제 주력이라고 하고, 미끼는 이제 900원 후크를 걸기 위한 이제 미끼 상품인데요. 요거트도 마찬가지로 미끼를 플레인으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력 같은 경우는 토핑이 들어간 여기서는 맛볼 수 있는 것들. 네, 예를 들면은 뭐 블루베리랑 그다음에 베이스를 뭐 말차로 하든가. 그럼 블루베리 말차 요거트인데 이건 5,500원인 거죠. 예를 들면 미끼는 플레인은 3,000원이고요. 고객들이 이거 먹는 고객들도 있을 거고 이거 먹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통계가 나오면은 마진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장사하고 사업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얼만큼 남길 수 있는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남기는 걸 기반으로 메뉴를 새롭게 내고 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 메뉴라고 했는데, 요거트 원가가 높다고 해서, 예를 들면 높다고 해서 이 수량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250개 팔고 싶은데 50개도 안 나가요, 하루에. 그러면은 메뉴를 다양화시켜야겠죠. 다각화로 여러 가지. 단 요거트가 들어가는 것들을 파생시킬 수가 있어요. 가령 요거트를 스프레드식으로 빵에다 발라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그럼 여기 디저트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깜빠뉴냐, 치아바타 이런 거랑 같이 요거트를 베이스로 해서 먹을 수 있는 디저트 메뉴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요거트를 또 하나 음료로 보면 요거트를 잘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꾸덕꾸덕한 거를 막 너무 꾸덕꾸덕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트와 우유 베이스로 믹서기로 갈아주시면 요거트 스무디가 되세요. 네,
그럼 이것도 메뉴가 되시잖아요. 요거트로 한 메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거트만 판매를 하려고 했던 판매수 목표를 잡았는데 이거 말고 오히려 디저트나 음료에서 대박이 나서 이게 주력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물론 뭐 그거를 고객들한테 말은 해주지 않지만 그런 매장들이 있다 이거예요. 뭐 식당들도 마찬가지죠.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만약에 소세지 볶음이 막 나가는데 소세지 볶음이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가 소세지 볶음 전문점이 돼 있는 곳. 너무 극단적인가요? 이거 약간 MSG 좀 심한.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많은 시도를 해봐야 돼요. 단 이렇게 원재료를 활용한 로스율을 낮추기 위한 메뉴를 파생시키자 이거죠. 원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